야쿠시마가 화강암 섬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저 계곡의 주인공 샘비로 폭포. 요란한 굉음 소리가 들리는 곳에 소박한 기념품 가게 노점상이 있는데 사람들 별로 관심 안 보이고 폭포 구경 갑니다. 설령 발길 멈추고 들여다본들 누가 저런 나무 토막을 돈 주고 사겠나. 골라잡아 한 개 100엔씩. 바닷가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산호 부스러기. 가게 주인 파리드시 프랑스 사람. 손질해 놓아서 조금 비싼 물건도 있습니다. 죄다들 물어보네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프랑스. 그런데 저 남자친구는 아일랜드 사람이네. 호기심 발동. 저 양반 인생 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샘비로 폭포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 파리드시의 전원주택이자 목공예 작업실. 정성껏 손질하면 100엔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답니다. お客さんがこの品物見たらこれ欲しいと言って喜ばれるようなことを考えてるですね。主にね。 손질해 놓은 목걸이 한 개 1000엔. 조개 껍질은 100엔 균일.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이 청년. 상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인생 선배에게 힘내시라 존경과 격려의 뜻으로 몇 개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저 프랑스 아저씨 일본엔 언제 오셨습니까? 屋久島ね、屋久島東京19年間いて、でちょっと都会暮らしはちょっとうんざりそれであなたみたい田舎暮らししたくて屋久島見に来て気に入って住み着いたよ。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 몇 시간을 지켜봐도 물건 팔리는 거 보기 어렵고 팔린다고 해봐야 제일 비싼 게 1200엔. 토스트 해먹을 빵이나 커피는 사실 수 있을런지. そうね、まあちょっと少しフランス語も教えてるし、あとちょこっとたまにね、漁に出るですよ。たまにね、年に1回ぐらいかな。魚取り。テレビスター、ムービースター。今度冬の姿に出るから来てください。 야쿠시마 생활 22년째.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추천할 만한 장소는 어딥니까? 오우코 폭포. 용기를 북돋워 준다고 합니다. 낙차 88m. 자연의 에너지가 2배로 꽂히고 웬만한 근심 걱정은 다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저물이 바다를 향해 내려가듯 자신의 인생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 아니겠느냐. 술, 담배 안 하시니 돈 많이 벌어봐야 쓸 곳도 없답니다. 아래층은 창고, 2층 널따란 데크를 가로질러 가면 파리드시 거실이 나타나는데 13살 된 애완견이 우리를 별로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파리드시가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 또 있을 것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습기가 많아서 축축하지 않느냐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집처럼 산 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 나 봐라. 에어컨도 없이 살고 있지 않는가. 좌판 상품들 그 재료는 어디서 구하시나 물었더니
취재팀을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본의 남쪽 섬 바닷가에선 아주 흔한 물건이죠. 산호가 부스러지면 파도에 떠밀려 올라오고 오랜 시간 마모를 거쳐 동글동글 예쁜 돌이 됩니다. 이런 돌 주워가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예쁘다 싶은 돌멩이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거죠. 의외로 한국 관광객들이 신기하고 예쁘다며 많이 사가더랍니다. 칫솔로 떼벗긴 다음 광택 내주면 되고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도 건질 게 있다. 손질 좀 하면 800엔짜리 스푼 하나 나오겠다. 바닷가 청소도 해줄 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섬이 파리드 시를 놓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야쿠시마는 작은 섬이지만 지리산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고봉들이 여럿 솟아 있습니다. 겨울철 높은 산엔 눈이 덮여 있지만 사람 사는 아랫마을엔 요염한 꽃들이 한창이고 중산간 지역의 풍경은 늦가을, 여러 계절이 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산세가 가파르다고 해야 하나 이 거친 산속의 나무들 중에서 유독 삼나무의 운명은 가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삼나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새끼 손가락만큼 자라는데도 5년이 넘었네, 7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목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까요? 왕조가 몇 번 바뀌어도 감당 못할 시간. 왕조는 끊어지고 바뀌어도 이 삼나무는 가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니 일대 삼나무는 1500년 전에 쓰러졌지만 그 어미를 토양 삼아 2대가 자라고 있는데 자식의 나이 벌써 1200살. 그 2대 곁에는 또 그 자식들이 자라고 있으니 3대 삼나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어미의 뱃속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출렁출렁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삼나무들의 순환사를 삼나무 자연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삼나무 그루터기, 나무 하나의 밑둥을 옮겨놓은 것뿐인데 전시실 하나가 꽉 찼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잘라낸 듯한 흔적. 나무의 속을 계획적으로 도려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수백 년 전에. 대략 400년 전 어느 날부터 숲속에서 도끼소리 메아리치고 나무를 분해하는데 작은 판자를 만들어 메고 내려갔습니다. 옮기기야 쉬웠겠지만 그 얇은 판자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벼슬 깨나 하는 사람들의 목조주택, 그 지붕에 지피나 기와 대신 얹어놓는 것이었죠. 대개 규격이 일정하다 보니 나무 속을 도려내며 두께와 길이만 맞추어내면 되는 일이었죠. 삼나무 하나의 밑둥에서 2310장의 판자가 나왔으니 이만한 수량이라면 웬만한 집 지붕 대여섯 채는 뒤덮고도 남겠습니다. 그런데 삼나무라면 일본 전역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데 왜 이곳 삼나무들이 순환을 당해야 했을까요? 생육 환경이 워낙 궁핍하다 보니 다른 곳 삼나무들보다 엄청 느리게 자랍니다. 그것은 그만큼 재질이 단단하고 기름을 많이 함유하니까 쉬 썩지 않는다. 물론 벌레도 못 끓게 하고. 그러니 교토에서 오사카에서 야쿠시마 삼나무를 베어 올려라. 사찰 스님들도 우리 절 보수공사는 야쿠시마 삼나무로 하겠다.
주문이 빗발쳤던 것입니다. 벌채 규모는 나날이 늘어만 갔지요. 벌목공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해발 1000m는 올라가야 아름드리 삼나무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도끼가 전기톱으로 바뀔 때까지 수많은 삼나무들이 저렇게 섬의 역사와 함께 쓰러져 갔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가고시마 형무소에서 튼튼한 제수를 선발해 오기도 했답니다. 협궤 위를 저렇게 맹렬한 속도로 달리다 보니 떨어져 죽는 사람도 생겼지만 벌목 그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죠. 얼마나 많은 삼나무가 베어져서 섬 밖으로 실려 나갔을까요? 소화 39년이면 1965년 도쿄 올림픽을 치른 그 다음의 풍경이죠. 이때도 삼나무 열심히 자르고 있었구나. 삼나무 베어 나르고 아이들 통학시키고 아주머니들 집단 쇼핑까지 벌목공 마을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마을이 형성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었으니 그다지 외롭지 않았을 것이나 1970년 일본 정부는 이 마을을 폐쇄하기에 이릅니다. 거꾸로 이제부턴 나무를 심어라 식목 사업에 착수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삼나무 베어낸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자리에 삼나무 묘목을 많이 심었고 저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모두 삼나무입니다. 위에서 보면 제법 울창하지만 아래쪽이 너무 취약하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인공림의 한계. 한 가지 수종만 심어놓으면 저 숲속의 생태계도 그만큼 단순하고 저항력이 약해지지요. 이것이 원래 야쿠시마 숲의 모습입니다. 화렵수림, 호남림. 사람도 나무도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에선 살기 힘들죠. 맞은편 짙은 색깔이 삼나무를 인공 조림해 놓은 지역입니다. 屋久島は世界自然遺産でこの照葉樹林の原生林が残ってるっていうことも一つの要素になって自然遺産になってる。だから全国的にこの自然林の原生林がなくなってきてる。でほとんどがもう森じゃなくて林になってきて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삼나무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서 있어야지 삼나무만 모아놓으면 그건 숲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성만 보고 나무 많이 심어놓았다고 해서 그곳을 숲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이 어우러져 서로 의존하고 순환할 때 우리는 그곳을 진정한 숲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북이, 원숭이 다 야쿠시마에선 소중한 존재이지만 숲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쓸쓸하고 외진 곳에서 가열차게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투사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ちょうどティータイムですから。 그만큼 바쁘시단 얘기겠죠. 屋久島に来てみるとやっぱ素晴らしい森はあるんだけども、やっぱり俺が来た頃も30年まだ伐採もしてましたよ。ああいうのを見た時にわまだやってるんだっていうか、こんな森のね素晴らしい森、ちょうど17支線の一番上のあたりとか、縄文杉の裏のあたりですからね。そうですね。金が最後の方ですもんね。あそこもガーッと切ってて。 대학 다닐 때 공부보다 학생운동 열심히 했는데 졸업하면서 그 본질을 환경운동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30년前 こんな寂しいとこ奥さん OK しましたかってちょっと呼んできたら 지금도 외진 곳인데 30년 전에
젊은 부인이 좋다고 했을까? 더구나 아이도 셋이나 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부인이 오히려 더 산속으로 갑시다.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남편을 추스렸다고 하니 투사의 아내답습니다. 焼酎好きですか。いや。それって俺対応した方がいいのかな。 숲속에 살면서 환경운동이라 취미생활 같지만 매우 바쁘고 치열한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マさんの件。 그런 작업으로 보였습니다. ぜひそうしてください。博士のも読んだその下にある。 각종 세미나 준비, 대기오염 측정, 솔잎이 5가닥인 오엽성 살리기, 이쏘강의 천연기념물 가와고로모 관찰하기, 아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口選び行かれてもう開発されて杉の人工になったところすごくよくわかるん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んですけどこれからはやっぱり今やっと残ってるような 원시림을 지키자. こうやって入れていくともう 녹색 칠한 부분이 今緑で塗ったところがはい150年以上、はいはい。手がついてないところですね。で白い部分っていうのは全部切って杉の人工林になっているようなところですね。これからは屋久島の森は元の姿に戻しましょう。で世界遺産はもっともっとそれがね後世の人たちがもっと誇れる森ができますよ。 야쿠시마의 숲은 해안에서부터 급경사를 이루며 해발 2,000m까지 치솟습니다. 아열대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이 다 모여있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 가주마루, 바냔트리라고 하죠. 야쿠시마가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나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저 거대한 나무가 한 뿌리에서 올라왔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신기한 건 줄기에서 뻗어나온 작은 뿌리들이 땅을 향해 내려가서 진짜 뿌리가 되고 점점 더 튼실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식생이 다양해지면 숲속에 사는 동물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은 일본 원숭이라 해도 야쿠시마 원숭이는 별종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숲의 생명은 다양성. 좁은 공간에 많은 생명체가 서식하고 야쿠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예쁜 꽃과도 마주치게 되고 습기의 힘으로 자라는 수많은 버섯들 600종이 넘는 이끼 유네스코가 야쿠시마를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이런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분연히 일어선 분 데즈카 겐치 씨. ということで国の天然記念物ですので触ったり動かしたり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特別な許可がいります国の許可がいる日本の文化庁の許可がいるんですね 야쿠시마의 많은 강들 중에서 국가가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가와고로모는 오로지 이쏘강 상류에만 서식한답니다. 멸종 위기종이라 더더욱 신경 써야 한다니 도대체 어떤 식물인지 상당히 궁금해졌지요. 수온이 너무 차가워도 가와고로모는 살지 않는다. 이쏘강 중류를 기준으로 3.5km에 걸쳐서만 서식한다고 합니다. 바위 위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죠. 저 이끼와 헷갈립니다. 이끼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 잡기가 여간 까탈스럽지 않은데 취재팀도 이끼네, 이끼가 물속에 잠겨있네.
국가 천연 기념물이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끼의 한 종류를 가지고 법석 떠는 거잖아. 그런 생각 들었지만 물속을 들여다보는 데즈카 씨 얼굴이 잠옷 진지하지 않습니까? 저 강바닥을 헤집고 다니느라 펑크난 장화도 예사롭지 않고 말입니다. 이리 와 보시라. 여기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열매가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유속이 너무 빠르니까 접사 초점을 맞출 수 없어서 도리 없이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는 돌에 붙은 이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데즈카 씨, 이것이 가와고로모의 씨앗이다. 매우 기뻐합니다. 가와고로모의 씨앗. 유감스럽게도 꽃을 보지는 못했지만 꽃 피고 씨앗 열리면 엄연한 식물입니다. 벚꽃과 같은 현화식물. 특이한 것은 기다란 잎. 줄기가 아니고 잎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잎처럼 생긴 뿌리. 잎 모양 뿌리라네요. 이 가와고로모의 생태는 그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수생곤충과 공존하는지, 꽃의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헤칠 게 많다는 것인데 2010년 이소강 3.5km 전역을 일본 정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가와고로모는 햇볕이 잘 드는 급류의 큰 바위에 붙어서 삽니다. 급류에 포함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산다니까 가와고로모의 생존 조건 첫 번째는 유속과 햇볕이 분명합니다. 0.057 이끼는 물 밖에서, 가와고로모는 물 속에서 삽니다. そこのさ3つのこと言ってたんですか 이끼는 지으류, 가와고로모는 현화식물. 그런데 가와고로모는 뿌리와 줄기의 위치를 바꾸는 기묘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깨끗한 물에서 살지만 무서운 천적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나 봅니다.皮衣の上に藻が乗ってて、皮衣をこう上から塞いでるような形なんですよね。これは水が濁るとこういうふうな形になって、皮衣は死んでいく可能性があります。 조류가 위를 덮고 있으면 죽어버릴 수 있다. 비가 많이 올 때 강물이 혼탁해지는데 그때 수초의 일종인 조류가 가와고로모 위를 뒤덮는다고 합니다. 北淵、おいおい、北淵君、これ見てごらん。 가와고로모 위에 조류가 살짝 덮여 있지 않은가? 이 근처를 잘 관찰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남겨두도록 하게. こういうパッチがきれいにね、しっかりとした形を全面取ってるのが一番いい状態の時で、その上にこういう珪藻とか緑色の緑藻とかがつくと、皮衣がそれでまあ圧迫されてっていうか、それで死んでいってしまう可能性が高いと思います。 야쿠시마의 바다거북이, 야쿠시마의 가와고로모. 공통점은 멸종 위기종이라는 거죠. 야쿠시마 가와고로모를 들여다보고 야쿠시마 원시림을 복원하려면 데즈카 씨가 이 섬을 떠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걸음마 막 시작한 아이들 보면 이런 유치원에 보내고 싶습니다.
100% 나무만 사용해서 짓는 숲 유치원. 야쿠시마 삼나무만 사용하고 있지요. 삼나무 향내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만져보고 구경했답니다. 산에서 나무 자르고 말리고 그리고 지금 짓는 모습까지. 子どもたちはいつも屋久島の森に行っていろんな活動をしていて、でその森の木の命をもらって、それをいろんな人の手があって初めてこういう形になってるっていうのを子どもたちは木を切るところから全部見てるんですね。 우리 아이 좋은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이사까지 불사하신다면서요. 혹시 저런 유치원에 보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유치원이 야쿠시마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숲에서 태어난 나무의 기운으로 무장한 숲으로 돌아갈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여기 야쿠시마 삼나무만으로 유치원을 짓는다. 다 지었습니다. 멋들어진 삼나무 유치원. 나뭇결의 감촉도 좋지만 먼저 삼나무 향기에 압도되었고, 취재팀을 위한 환영 콘서트. 어수선합니다만 그게 더 숲 유치원답고 아이들과 금방 친구 사이가 되었지요. この引き出しは、子どもたちがいろんな遊びに使えるように作りました。でこの天板は屋久杉です。この引き出しの一つ一つはこの建物と同じ地元の杉で作っています。釘を一つも使わず子どもたちが安全なように作られています。で子どもたちの中にはこんな風に宝物を入れてくれてる子もいます。 지분의宝物. そう、宝物。 이 서랍 주인은 해변에 나갔었나 봅니다. 숲 유치원 아이들이 날마다 하는 보물 채집. 숲속에 들여놓기만 하면 알아서들 챙깁니다. 그런데 이 친구 보물은 자연 친화적이기는 한데 여자친구들이 좀 싫어할 것 같네요. 숲속에서 노는 아이들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조금이라도 더 놀았으면 하는 기색이었죠. 나무와 아이들이 맨살갓으로 만납니다. 전기 한 잔 주세요. これから平尾先生に紙が欲しいときは、平尾先生、전기 한 잔 주세요. 비정치적으로 친선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大きな声で言うよ。はい、どうぞ。 주세요. 아사미 못 가나? 나무로 지었다고만 해서 숲 유치원이 아닙니다. 보물 상자 서랍장 말고도 구석구석 아이들 시선이 닿는 곳이라면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삼나무로 유치원 지었으니 실내 디자인도 삼나무의 이미지를 살리면 좋겠다. 그래서 천정의 전등도 삼나무 방울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네, 床の板の厚さは4センチぐらいある非常に厚いものを使っていて、屋久島は湿気が多いので板が
伸びたり縮んだりして、今もこうやって切られた今も生きてます。で、今はちょうど梅雨の時期なので板が伸びてこう少し浮いてきてます。でまた冬になって乾燥すると板が縮んできて収まってきて、それをずっと繰り返していくうちにだんだん板が収まっていきます。木が切られても生きてるっていうことを子どもたちに分かってほしくて、こういうやり方をしています。 나무가 잘라졌다고 해서 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는 생명체. 왜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면 신이 날까요? 그것은 야쿠시마 숲속에서 원숭이와 사슴을 만났을 때 느꼈던 우리가 아직 자연의 일부라고, 원령공주의 메아리가 아직은 낭낭하게 울려 퍼진다고 느꼈던 그런 심정이었죠.